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이 지난주에는 서양 와인의 발상지인 조지아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조지아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가 가기도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먼 나라죠, 정말로. 네, 거기가 와인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불린다는 것도 아마 처음 아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껑충 떠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전통주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불금의 교양학의 본질이죠. 그렇죠. 우리 술을 알리기 위한 코너니까. 그래서 봄날의 전통주 해가지고 한 3, 4주 정도 쭉 한번 시리즈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충주의 청명주라는 술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전통주의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 혼술이나 아니면 가족술을 하면 어떨까. 전통주로 바깥에 못 나가니까 좀 봄바람이 살살 불어올 때 문 열고 가족들하고 간단하게 전통주 한잔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전통주의 또 장점 뭐냐면은 과음이란 이미지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맛을 음미하고 그리고 문화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이 전통주가 인터넷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봄을 느낄 수 있는 전통주. 어떤 게 있을까요? 실은 저희가 이제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 봄이 되면은 이 북한까지 포함해서 전국을 수놓는 꽃이 있죠. 바로 이제 진달래. 그렇죠. 그 진달래로 빚은 중요 무형문화재 면천 두견주라는 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떠먹는 막걸리 이화주라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요구르트처럼 떠먹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뜻이 베이자 꽃하자 써서 백꽃술이다. 근데 이제 그 색이 하얘서. 그렇죠. 그 이화주는 이미 붙었는데 그것도 역시 봄꽃 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할 충주 청명주가 제가 생각하는 이 이화주와 면천 두견주를 포함해서 조선 3대 봄의 전통주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충주 지역의 명주. 3대 봄의 전통주.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명주다. 왠지 기대가 훨씬 되는데 어떤 술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한번 그 전통주를 공부하는 의미는 실은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 보면은 이 충주가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충청도의 충이 충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충주 청주에서 충청도가 나왔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한가운데 또 그 들판이 따라서 중원이라 불리기도 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거쳐야 됐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이 전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가장 오래된 전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석인 이 중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고구려가 남하 정책으로 충주까지 차지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통일신라의 마지막 태자라고 불리는 마이태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마지막에 금강산에 가서 마이를 입고 살았다 그래서 마이태자라고 불리는데 이 가는 길에 이 금강산 가는 길에 충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에 충주에 머물렀고 충주 미륵사지를 또 세우죠. 근데 이제 저도 조사하다 알아봤는데 마이태자라는 이름은 원래 어디인가에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 1930년도에 나온 이광수의 소설 마이태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사적 배경 그게 왕자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신라의 통일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왕자가 고려에 복속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여 금강산에서 마이를 입고 살았다. 까지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있는데. 마의태자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기록에는 없는데 소설에서 이제 마의태자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렇군요. 경순왕이 제 조상입니다. 근데 왕족이셨군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시죠. 다 왕족이에요. 저도 왕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왕족이에요. 우리는. 충주하면 탕금대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탕금대 또 뜻이 되게 멋있죠. 또 튕기를 탄
가야금 금 해서 가야금을 튕기는 곳. 뭐 가야금의 이제 창시자 격인 우루기 신라 진흥원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를 했는데 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충주 땅에 가 살아라라는 이제 지령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충주에서 계속 가야금을 튕기는데 어디서 튕기느냐 이 탕금대에서 튕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소리가 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에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네. 네. 예. 그래서 이 탕금대라는 곳은 뭐냐면은 결국 가야금이 만든 마을이에요. 그래서 뭐 실은 이 탕금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임진왜란 때 또 신립 장군이 네, 신립 장군. 그 외군인 고니시 유키나가를 맞이해서 배수의 진으로 또 싸운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답죠. 충주 가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려보는 그렇죠. 곳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차가 또 정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쭉 한번 그 공원을 산책하시기 되게 좋은데 남한강이 수려하게 지나가는 것들도 너무 멋있고 수목도 굉장히 멋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 네. 그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시는 걸로. 네, 종식되면 가시는 걸로. 네, 오늘의 술인 청명주는 혹시 탕금대에서 만들어지는 술이에요? 네, 뭐 탕금대 마을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탕금대는 보통 산을 생각하는데 산이 아니고 자락이. 그러니까 그 원래 탕금대 주변에 그 한강이 지나갈 때 네. 뭐가 있었냐면은 한양으로 가던 나루터가 있었어요. 이 나루터에서 뭐를 하냐면은 과거 시험 보러 가던 양반들이 배를 타고 왔고 네. 또 하나는 이 전국에서 올라온 그 쌀을 가지고 여기서 예. 실어서 한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 그 지금 한양이면은 하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충주에서 남한강 상류죠. 예, 그러니까 그쵸. 거기서 상류에서 네. 한강까지 쭉 배를 타고 맞습니다. 내려왔다. 예, 예. 이 나루터 자리에 현재 지금 청명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뭔가 근사해 보이는데요. 근사합니다. 네, 네, 네. 역사적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청명주를 네. 봄의 술로 꼽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명옥 쌤이 이걸 꼽으셨을까?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이 청명절이라고 불리는 네.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4월 5일 전후로 돼 있는데 이 청명절이 뭐냐면은 맑을 청자에 밝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지면서 이제부터 따뜻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식목일의 유래가 실은 이 청명절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절기마다 술이 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명절에 4월 5일 전후로 이 청명주를 빚어서 마셨던 거죠. 그럼 딱 지금 맞습니다. 요즘에 네. 마시던 술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겨울에 빚어서 100일 동안 숙성해서 이때 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때부터 술을 빚어서 또 이후에 마시기도 하고 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봄의 술이다. 이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청명주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 이 무렵에 담그는 술은 다 청명주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거하고 네. 충주라고 하는 지방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식적인 청명주는 이 충주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원래 청명주라는 문헌이 이제 나오는 것은 그 저희 어렸을 때 뭐 역사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실학서적 성호사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이계 성호사설. 여기서 맨 처음에 그 청명주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실은 이거를 좀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1760년대에 쓰였던 책인데 네. 굉장히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 지구가 둥글다는 내용도 여기 있고 뭐 세밀한 지도 방법도 있고 노비제도, 서울 그 철폐, 뭐 교육의 기회를 다 주자 이런 사회 운동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실학서적이에요. 일종 백과사전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청명주가 나와 있는 거죠. 또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 연문 장전 상고라는 책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대로 그 충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의 가목로, 한산의 소곡주, 그리고 충주의 청명주를 최고술로 언급을 하죠.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위 청명주가 왜 충주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느냐라는 네. 부분은 이게 김해 김씨 가문에서 전해지는데요. 이게 민간 약방문인 향전록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이 김해 김씨 가문 중 한 분이 충주에 터를 잡으시고 네. 청명주를 복원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2대 전수사까지 오셨고 김영선 명의님이 현재 이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계시죠. 그러면은 고전에는 청명주라고 하는 술은 소개되고 있었지만 네. 이게 사실은 뭐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해 김씨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기록했던 기록 서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복원을 해서 맞습니다. 술을 빚고 있다.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밥을 쪄서 만드는 고두밥 방식이 있고요. 또 죽을 써서 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떡으로 또 술을 빚는 방법이 있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기본적으로 죽을 써서 만듭니다. 아, 죽을 써서요? 네. 우리가 보통 막걸리라고 하면은 고두밥을 만들어서 그리고 보통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편견이네요. 떡을 맞습니다. 빚어서 하기도 하고 죽을 써서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밥으로 지금 말씀하신 밥으로 만드는데 이 죽을 써서 만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과실량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져요. 죽을 쓰면. 네. 그래서 찹쌀 죽을 써서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밀누룩을 넣어서 한 50일 정도 발효시키고 50일 정도 숙성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청명주입니다. 그럼 숙성 기간이 굉장히 길군요. 굉장히 길죠. 근데 일반적인 막걸리는 한 2주 정도만 나오는데 이 청명주 같은 경우 거의 한 100일 정도가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고급 술이고 또 이렇게 마셔보면은 이게 뭐 한국에서 약주구나 뭐 청주나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약간 어떤 분은 화이트 와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화이트 와인 느낌이 나요? 과실량이 풍부해요. 굉장히 달콤하고요. 네. 전혀 뭐 감미를 넣지 않았는데도 그 맛이 굉장히 좀 특별하죠. 맛은 어때요? 지금 이제 그 과실량이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주류 중에서 감미를 많이 넣은 것은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청명주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순간 뭔가 자연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인공적인 맛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첫 잔에 한두 잔 딱 마시고 제 그 뱃속으로 내려놓으면은 뭐라고 할까 입맛이 돋아지면서 그 한국 술의 뭐라고 할까 이 다양한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로 평가를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수는 얼마나 돼요? 거의 보통 한 16도 17도 정도로 낮지는 않네요. 근데 한번 16도 17도 정도 되면 보통 일반적인 소주랑 비슷한데 이 소주와는 또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한국 전통주 17도 정도 되는 전통주의 맛이 어떤지는 실은 청명주를 맛보시면은 실은 한국의 전통주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 있죠. 이건 증류주는 아니잖아요. 네, 약주. 약주고. 그럼 우리가 법주라고 하는 그런 술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그거보다 도수가 더 높은 거죠? 뭐 실은 법주가 몇 도다 이런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법주는 한 15도 정도 되는 게 있고 조금 이게 더 높네요. 청명주가. 뭐 경주 교동법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더 높습니다. 16도, 17도 뭐 이 정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하고 살짝 비슷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실량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술이다. 맞습니다. 네. 이 충주를 대표하는 혹시 전통주가 더 있습니까? 충주가 이게 농산물도 많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술이 나오는데 일단 충주가 대표하는 그 과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과죠. 이 사과를 이용한 우리 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 그러니까 사과 브랜디도 있고요. 사과 증류죠. 또 사과 막걸리도 있습니다. 막걸리요? 네, 사과 막걸리도 궁금한데요. 어떤 그래서 맛인지. 이제 굉장히 그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좋은 농산물만 가지고 있으면 다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곳이 또 충주기도 해요. 청명주하고 잘 어울릴 만한 음식 궁합이 맞는. 저는 새콤하고 이 과실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약간 그 진득한 것도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그 동네 가면서 그 동네 술을 또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술이 있으면 또 음식을 같이 즐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남한강에서 잡히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요? 쏘가리 매운탕. 비싼데. 비싸죠. 그래가지고 저는 쏘가리 매운탕은 가격이 너무 잘 못 먹고 매기 매운탕으로. 매기 매운탕 맛있어요. 비린내가 별로 안 나서 맞습니다. 굉장히 먹기가 좋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갑자기 또 청주 가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터넷 통하시면은 가장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어쨌든 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뭐 한식주점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양조장을 찾아가 보신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충주에서 만드는 청명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갑자기 입에서 뭔가 확 도는 것 같습니다. 불금의 교황학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끝곡으로 김현철과 롤러코스터가 부른
봄이 와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